내가 행복하면 주변도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행복이 주변을 물든 적이 있는가요? 마찬가지로 하품하면 주변 사람들도 하품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동시에 덩달아 웃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웃음이 주변을 물들이는 거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상상하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지어질 것입니다. 나는 친구들과 필리핀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모두 물놀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캐녀링이라는 스포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캐녀링이란 캐니언 그 나라 어느 말로 계곡이라고 해서 급류를 타고 내려오고 계곡의 모든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신종 스포츠입니다. 우리는 이 캐녀링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안전사항에 대해 영어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어가 너무 빨라서 뭐라고 하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에 헬멧과 구명속 했는데 그 헬멧과 구명속 조끼였습니다. 그것을 착용하고 또 한참을 걸어가 들어갑니다. 그쪽한 곳에서 계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을 타도 너무 더웠는데 계곡에 들어가니 주변에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물속에 빨리 빠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중에 몇 명은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파이팅을 외치면서 계속 다녔습니다. 힘이 들 땐 함께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산꼭대기 계곡에서 계속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가끔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물속에 빠져서 흐르는 물살 위에 몸을 막힌 채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을 걸어 내려와야 해서 좀 힘이 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그러다 주변 필리핀 직원분들도 같이 파이팅을 외쳐주었습니다. 내 분 지나가던 직원은 나만 보면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그러다 주변 사람들 모두 웃음을 지면서 힘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캐녀링에서 내가 다이빙이 몇 번 있었습니다. 높이가 매번 높아졌는데 3m에서 15m까지 이런 식으로 3번에서 5번 정도의 다이빙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높은 곳을 두려워했는데 3에서 5m나 높이에서 뛸만은 했습니다. 하지만 10m 아래를 본산 그건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10m부터는 헬멧도 벗고 뛰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꺼려 했던 거죠. 3m, 5m는 다이빙에 서 있는 그 자리에 뛰어내려서 뛰었지만 10m는 뒤에서 달려와야 뛸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뛰는 모습을 봐도 나는 못 뛸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필리핀 직원분이 파이팅을 맺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돋보아 주셨던 거죠. 기꺼이 나는 헬멧을 벗고 친구들 모두 다이빙 영상을 남겼고 나도 동시에 영상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멀리서 달려와서 10m를 뛰었는데 내가 나는 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아직도 떨어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에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짜릿했습니다. 내가 해냈다는 뿌듯함으로 있는데 마지막 15m는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뛰러 가는 길조차 험했기 때문인데 나는 가는 길에 떨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10m를 성공한 것만으로도 나를 칭찬했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친구들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직원분들이 와서 화이팅을 외치면 나를 데려가라 했습니다. 이건 진짜 못하겠다고 말하고 도망갔던 거죠. 그렇게 마지막 15m 다이빙을 지나오니까 캐녀닝이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끝나고도 직원분들은 나를 볼 때마다 파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직원분들이 여기서 일해볼 싶은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나만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나는 재미있고 주변에 에너지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너지를 주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다 재밌었나 봅니다. 이 친구들과 베트남으로 여행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을 가려고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시내버스는 누워서 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해서 정신없이 짐을 챙겨서 버스에 내렸습니다. 내려보니 핸드폰이 사라졌습니다. 주변에 오토바이를 타고 계신 베트남 분이 핸드폰을 물으면서 나를 태우고 버스를 따라갔습니다. 버스를 따라잡아 앉았던 자리에 주변을 둘러봐서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폰이라고 이미 다른 사람이 가져간 듯 싶었습니다. 그러다 친구들이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은 나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분위기는 가라앉았습니다. 새벽에 도착한 사막에는 아침 직원이 올 때까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나는 가라앉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농담을 건너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알아보지 않고 베트남 사막의 새벽은 엄청 춥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신상을 가져와서 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 닫은 가게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청 재밌게 떠들다 보니 주변 분이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구글 번역 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죄송했고 이렇게 조용히 직원이 오길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조용해지다 다들 핸드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와이파이가 필요했습니다. 실제 와이파이는 비밀번호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 한 명이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네이버 검색만 하면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난 설마 했는데 외국에 있는 식당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어떻게 나오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검색을 하더니 진짜 비밀번호를 찾았던 것입니다. 먼저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의 블로그에 와이파이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의 패턴은 마지막 숫자가 그의 연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숫자만 2018로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비밀번호가 풀린 것입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또 웃었으니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막에서 누가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서 우리는 삿갓을 샀습니다. 시장에서 삿갓을 사면서 현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점토하게 쓰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직원분들은 계산기 두들기면 우리에게 가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기념품이 아닌 사진을 위해 삿갓을 샀기 때문에 제일 저렴한 곳에서 샀습니다. 이 삿갓을 쓰고 사진을 찍고 추운 사막을 지나보니 해가 떴습니다. 해가 뜨니 금방 따뜻해져서 좋았습니다. 우리는 한 곳에 밤맛이 아니라 두세 곳에 사막을 갔습니다. 가다 보니 옆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차를 타고 달려가 보니 바다가 보이는 게 이상했습니다. 나는 모래를 가져다가 사막을 만들어나 하나는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막을 모두 구경하고 사진을 찍고 우리는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 밤새 버스를 타고 여기저기 구경을 한 탓에 우리는 녹초가 손을 씌웠습니다. 잃어버린 핸드폰도 까먹고 있었습니다. 친구 핸드폰으로 어머니께 연락하고 베트남에서 또 열심히 놀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이 친구들과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벌써 2번의 해외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소 취업했지만 20년도에는 해외여행을 가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해외여행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 친구들과 떠난 여행은 어딜 가나 즐거웠습니다. 사실 여행은 누구와도 가도 즐겁습니다. 나 혼자 무작정 떠난 배낭여행도 즐거웠습니다. 혼자 여행을 하며 여행을 하고 사색을 즐기는 경치도 또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 일정을 짜서 다니다 보니 내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쉬고 싶을 땐 쉬고 싶고 걷고 싶을 땐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 하우스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말도 잘 못 붙였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며 굉장히 풀어지니 금세 친해졌습니다. 다음날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더 친해졌습니다. 혼자 다니는 여행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웃기는 사람이더라고는 결국 욕심이 큽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사람들을 웃기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의 말에 웃으면 나는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내가 개그맨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 내가 행복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니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졌습니다. 내가 불행하면 주변이 행복해 보여도 그 행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 위해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주변 사람들은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선 캐나다에서 내가 용기를 얻고 힘을 내고자 파이팅을 시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입 밖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힘을 내니 주변 사람들도 힘이 났습니다. 좋은 기분도 나쁜 기분도 사람들에게 금방 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나를 따라 금방 행복해집니다. 가끔 힘이 들거나 우울할 때 파이팅을 외쳐보는 건 어떨까요? 나와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고 행복해 해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파이팅! 이라면서 말입니다. 이 과거를 이긴 나는 행복의 주인이 됩니다. 이 벼룩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벼룩은 유리병 안에 넣고 그 뚜껑을 덮어둡니다. 그럼 벼룩은 유리병을 따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계속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유리병의 뚜껑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병 뚜껑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기 위해 높이를 조절해서 높이 점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리병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뚜껑이 없어진 유리병에 들어있는 벼룩은 점프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병을 벗어나지 못하고 안에서만 점프를 합니다. 벼룩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해버리면 잠재력이 있어서 뛰어넘지 못합니다. 벼룩의 이야기는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